자, 이번에는 항일 무장투쟁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여기에서의 항일 무장투쟁은 주로 국외에서 일어났던 무장투쟁이 되겠죠. 특히 바로 만주나 중국의 간도 또는 러시아의 땅인 연해주 이런 곳에서 일어났던 무장 독립 투쟁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불러요? 바로 독립군이라고 부르죠. 맞아요. 네. 자, 그럼 독립군들이 어떻게 항일 무장 투쟁을 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독립운동가들 특히 이런 무장 독립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우리나라를 떠나서 만주나 간도, 연해주와 같은 국외를 이동할 수밖에 없었다고 했죠. 왜? 일제가 우리나라 땅에서 독립운동하면 무지하게 탄압하니까. 자,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바로 이런 지역에서 일본에 맞서서 끝까지 전쟁을 벌였다. 독립 전쟁을 벌였다라는 거죠. 첫 번째 항일 무장투쟁으로 우리가 굉장히 기억해 볼 만한 사건, 바로 첫 번째는 봉오동 전투입니다. 자, 봉오동 전투는 영화로 나와 있죠. 류준열 나오고, 그치? 그 영화 보시면 여러분이 봉오동 전투의 과정을 더 잘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봉오동 전투를 이끌었던 유명한 장군이 있죠. 바로 누구예요? 홍범도 장군이죠. 자, 홍범도 장군 꼭 기억해 보았으면 좋겠고요. 홍범도 장군 얼마 전에 작년 8월 15일에 드디어 우리나라로 돌아오셨습니다. 돌아가신 지 정말 70년인가 뭐 만에 드디어 우리나라 땅으로 돌아오셔서 지금 대전 현충원에 묻혀 계세요. 선생님 왜 우리나라 사람인데 70년 만에 우리나라를 돌아와요? 그 이야기는 이제 설명하면서 들려드릴게요. 자, 만주에 있는 독립군이 우리 국경 부근에 있는 국내, 자, 우리나라 땅 안에도 들어와가지고 일본군의 경찰서 막 이런 데를 공격하는 거야. 그러니까 일본군이 바로 독립군의 근거지를 파괴하기 위해서 봉오동 지역을 습격하는 거야. 이때 바로 홍범도 장군이 이끄는 바로 대한독립군이 이 봉오동 근처에 일본군을 유인해서 일본군을 상대로 큰 승리를 거둔다. 이게 바로 봉오동 전투. 자, 그전에는 그냥 치고 빠지기만 했다면 이 봉오동 전투는 크게 승리를 거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우리 독립군들의 사기가 엄청 올랐겠죠. 자, 요 사기를 바탕으로 이제 두 번째로 배워볼 거는 이제 청산리 대첩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일본이 여기는 우리 독립군이 있던 곳은 중국 땅이잖아요. 그래서 중국 땅에 독립군들이 들어있으니까 일본이 함부로 중국 땅을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일본이 자신들이 중국으로 군대를 파견하기 위해서 훈춘 조작 사건이라는 걸 일으킨다. 실제로 이런 일들은 현대 정치에서도 많이 일어나거든요. 자신들이 어느 나라 쳐들어가고 싶잖아요. 그 나라가 쳐들어오지 않는 이상 함부로 쳐들어가면 안 되잖아. 그래서 쳐들어가는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사건들을 조작해가지고 상대방이 우리를 공격했다 이렇게 하면서 자기들이 막 쳐들어가는 이런 조작 사건들이 역사에서 반복되면서 일어나거든요. 일본군이 그러니까 만주에 독립군이 있으니까 이 독립군들을 가서 죽이고 싶은 거예요. 근데 함부로 들어가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일본이 어떻게 하는 줄 알아? 바로 중국의 그런 도적단들을 돈으로 매수해가지고 야, 너네가 훈춘에 있는 일본 대사관을 공격해 라고 한 거지. 그러니까 그 도적들이 돈 받고 일본 대사관을 공격한 거야. 그러니까 일본은 뭐야? 야, 너네 중국 도적들이 지금 일본 영사관 공격했는데 방어해주지도 않고 우리 일본군이 직접 가서 우리 영사관을 지키겠어 라고 조작하면서 만주로 들어가는 거지. 실제로는 그러면 일본 영사관을 지키는 게 아니라 하는 일은 뭐야? 독립군들을 때려잡고 죽이겠다는 목적으로 들어오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조작은 뭐 비일비재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본군이 결국 독립군을 죽이러 왔다 이 말이죠. 이때 그러면 독립군들도 마찬가지로 모여가지고 이 일본군에게 맞서야 되겠죠. 그래서 봉오동 전투에 패배한 일본군이 독립군 토벌을 위해 만주 지역에 대규모 군대를 보낸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때 바로 어디에서 또 일본군을 크게 무찔러 이것도 알아둬야지. 바로 청산리 대첩. 청산리 대첩이 붙었다는 얘기는 굉장히 크게 승리했다 해서 대첩이 붙는 거잖아. 맞아요. 자, 이때는 바로 유명한 인물이 바로 누구예요? 바로 김좌진. 김좌진 장군 맞아요. 알겠나요? 김좌진이 이끄는 북로 군정서가 주축이 되었지만 또 수많은 독립군들이 연합해서 마찬가지로 청산리 대첩에서 승리를 한 겁니다. 김좌진 혼자서 싸운 게 아니에요. 그럼 여기서 누가 도와줬을까요? 이런 이 홍범도 장군과 같은 사람들이 같이 연합을 해서 청산리 대첩에서 승리를 거두었던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네, 청산리 대첩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 백운평 들어만 놓으세요. 이런 지명에서 승리했대요. 어랑촌 이런 곳에서 승리를 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본 이렇게 봉오동 전투와 청산리 대첩에서 패배했죠. 일본이 그냥 가면 일본이 아니죠. 그러니까 일본이 바로 이 봉오동 전투와 청산리 대첩에 대한 보복을 자행합니다. 이게 바로 간도 참변이에요. 간도 참변. 자, 간도 참변의 내용 알아둬야겠죠. 봉오동 전투와 청산리 대첩에서 패배한 일본군이 결국 독립군은 못 잡으니까 여기에 있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한인 마을 습격하고 여기에 살고 있는 주민들을 무지하게 학살, 말 그대로 죽였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간도 참변이에요. 뭐라고 하는 거야? 니네가 더 독립군 도와주는 거 아니야? 숨겨주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이 간도 지역에 살고 있는 우리 조선인들에게 보복 행위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은 이런 식인 거지. 맞아요. 이게 간도 참변입니다. 자, 결국 간도 참변을 보니까 독립군 부대들이 결국 간도에 계속 있을 수가 없어요. 왜? 간도에 있으면 계속 한인마을 불지르고 주민들 죽이니까. 결국 독립군도 어딘가로 이동해야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로 일단 조직을 다시 모읍니다. 그러면서 대한 독립군단이라고 하는 하나의 조직으로 모으게 돼요. 바로 서일이라는 사람을 대장으로 하고 독립군을 하나로 모읍니다. 그래서 간도에 계속 있으면 독립군이 결국 조선인들한테 피해를 주는 꼴이 되니까 결국 어디로 이동하냐면 결국 러시아 땅으로 이동하게 돼요. 러시아 땅인 어디로 이동하냐면 바로 자유시라는 곳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러면 왜 독립군은 러시아 땅으로 이동하냐면 첫 번째는 중국에 있다 보니까 계속 일본이 결국 계속 한국인들을 무차별적으로 학살하니까 러시아 쪽으로 이동할 수밖에 없죠. 그다음 두 번째는 러시아가 지금 뭐라고 해야죠? 러시아 사회주의 혁명이 되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힘이 약한 나라의 독립운동을 지원하겠다 라고 하는 러시아 혁명군의 약속을 믿고 이동했단 말이야. 근데 이 독립군 부대를 아까 통합했다고 했잖아요. 대한 독립군단으로. 근데 이 독립군단에서 또 지휘권을 어떻게 할지 서로 갈등도 좀 있었고, 그 다음에 이 러시아 군인들이 봤을 때, 러시아 적군, 혁명군이 봤을 때는 조선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러시아인들이 아니잖아. 이 사람들이 무기를 가지고 있는 것을 당연히 불안해하는 거지. 그러면서 무장을 해제해라 라고 하는 거죠. 결국 이 러시아 혁명군이 러시아군이 그치? 러시아 적군이 혁명군이 그치? 결국 무장 해제를 요구한다. 당연히 이 무장 해제는 무기를 뺏기는 거 아닙니까? 독립군한테 무기를 뺏기는 건 독립운동 하지 말라는 거잖아. 그치? 그렇게 되면서 이걸 거부한 독립군들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독립군들이 결국 희생당하게 되는 이런 비극적인 일이 자유시에서 일어나게 된다. 그럼 아까 보면은 홍범도 장군이 왜 우리나라에 없었냐? 이 자유시 참변 때 이후에 홍범도 장군도 연해주라고 하는 러시아 땅이 있었고, 이 나중에 결국 이 러시아 혁명이 성공하고 스탈린이라는 인물이
러시아 정권을 장악하는데 그 스탈린이라고 하는 이 러시아인들이 바로 이 홍범도 장군을 비롯한 이 연해주에 지내고 있던 우리나라 사람들을 이 얘네들은 위험한 인물들이다 라고 하면서 기차에 실어가지고요 저 멀리 떨어져 있는 지금의 카자흐스탄 이런 지역에다 그냥 갖다 놔버립니다. 저 멀리 기차를 뭐 일주일 타고 가야 나오는 카자흐스탄. 그러고 그냥 거기서 니네 여기서 알아서 살아.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홍범도 장군도 결국 우리나라 땅을 떠나서 그 카자흐스탄 지역으로 러시아에 의해서 강제로 이주를 당했고 결국 그곳에서 생을 마치셨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독립운동을 하셨던 홍범도 장군이 바로 카자흐스탄의 땅에 묻혀 계셨던 거고 우리가 작년에 이 홍범도 장군의 유해 그 무덤에서 홍범도 장군 유해를 수습해서 우리나라 대전 현충원으로 모시고 왔죠. 알겠나요? 그래서 바로 자유시 참변 독립군이 굉장히 많은 수가 죽게 되는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라는 거죠. 자, 그다음 독립군이 다음에 다시 이제 재정비를 하게 되는데 들어만 놓으세요. 그냥 7번은 삼부를 결성한다. 다시 이제 조직을 모으려고 하는 것이지. 그래서 뭐 여기서 참의부 들어만 놓으세요. 여기서 뭐 참의부 나도 지금 다시 적으면서 공부하는 거야 그냥. 정의부 이렇게 그냥 3부를 세웠다. 신민부 이렇게 세 개를 모아서 다시 신민회가 아니라 신민부를 조직하고 독립운동을 다시 전개했다. 근데 이것이 또 위기를 맞는 게 바로 미스야 협정이라는 거다. 참 일본 애들은 야비하고 잔인해. 미스야 협정이 뭐냐면 만주에서 또 독립군 활동이 활발해지니까 일본이 중국 군인들한테 뭐라고 하는 거야? 너네가 독립군 체포해서 넘기면 우리가 그 돈으로 바꿔줄게. 그러니까 결국 중국 관리들이 독립운동가들을 엄청나게 잡아들이게 되면서 또 독립군 활동이 위축되게 되는 그런 거라고 볼 수 있죠. 하여간 이런 분열책이나 이런 거 되게 잘 써. 그 다음 3부가 결성되고 결국 또 이 3부를 이제 통합하는 운동을 벌이게 된다. 통합하기 위한 노력을 벌이게 된다. 그래서 결국 북만주에는 혁신의회 그 다음에 남만주에는 국민부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공부하면서 적으니까 엄청 많고 막 그러지만 갑자기 또 적다 보니까 이렇게 일본군에 맞서 목숨 걸고 싸우기도 했다가 또 어쩔 수 없이 다른 데로 이동해야 되기도 했다가 또 러시아한테 무장해제 당하면서 수많은 독립군이 죽기도 하고 또다시 이런 단체도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 단체도 만들었다가 또 통합운동하면서 혁신의회, 국민부도 만들고 이 끝이 안 보이는 독립운동의 길에서 자기 옆 친구, 옆 전우가 죽어가고 그 추운 그 먼 길을 무기 들고 이동하면서 그 독립운동가들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했을까? 그치? 우리는 지금 지나고 나서 역사가 1945년에 광복이 찾아온다는 걸 알고 있지만 이들에겐 과연 이들은 몰랐을 거 아니에요. 희망이 있었다고 생각했겠지? 그러니까 포기하지 않았겠지? 그러니까 얼마나 그 길이 힘든 길이었을지 갑자기 새삼 숭고해지네요. 마지막으로 개념 확인하고 끝내겠습니다. 홍범도가 이끄는 대한독립군 등 독립군 연합부대가 어디에서 승리했다? 먼저 봉오동 전투. 만주 지역의 독립군은 땡땡 참변 이후 조직을 정비하고 러시아 지역으로 이동한다. 뭐다? 간도 참변. 어쩔 수 없이 한인마을을 불태우고 주민을 학살시키니까 결국 간도 참변 때문에 러시아 쪽으로 이동할 수밖에 없었다.
러시아로 이동한 독립군은 1921년 무슨 참변? 자유시 참변으로 큰 타격을 입었다. 자유시 참변 이후 독립군은 만주에 돌아와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 3부를 결성했다. 다시 독립운동을 하기 위해서 노력했다고 했죠. 조선 총독부와 만주의 군벌, 군인들 사이에 체결된 무슨 협정? 미스아 협정. 독립군 잡아서 중국 군벌이 일본에 넘기면 돈으로 바꿔준다. 이런 협정으로 만주 지역 독립군 활동이 위축됐다. 만주의 독립군은 삼부를 중심으로 통합운동을 전개하여 남만주의 국민부, 북만주엔 혁신의회로 재편되었다. 이렇게 해서 독립군의 항일 무장 투쟁까지 공부해 보았습니다. 자, 너무 많은 내용이라 외우기 힘들고 짜증날 수도 있지만 꼭 이거 하나만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복잡한 것은 우리가 수많은 독립운동을 했던 그 수많은 사람들, 그 다음에 사람마다 또 다양한 방법, 다양한 단체를 만들어서 활동하고 끊임없이 독립운동을 했다는 그거 하나만 꼭 기억하면서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